유명하죠. 그 정조가 사랑했던 여인 성덕임, 궁녀였다가 이제 간택해서 후궁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제 성덕임의 사주팔자를 보면 계유, 기미, 경술, 신사,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 기미를 중심으로 보면 식신이 격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격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식과 내가 격각 상태. 그러니까 유금이 자식인데, 식신 자식인데 나와 격각인 상태. 술중의 신금, 이것이 축술형, 형을 끼고 있는 상태. 형벌이죠, 형벌. 그래서 대체적으로 형벌이니까 건강이 좀 부실한 자녀 또는 격각이 되어 있으니까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일찍 타가 양육, 그러니까 시댁에서 뭐 대신 키워주든지 친정집에서 대신 키워주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서 키워지든지 아니면 일찍 세상을 하직하든지, 이런 것이 자식과 내가 격각인 상태, 또 건강이 부실한 상태, 축술형이죠. 뭔가 형벌을 받은 자식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덕임이 24세 임술대운, 24세 임술대운 신축년, 임술대운 중에 걸려 있는데 신축년이 왔는데 축술미 삼형이 걸리죠. 축술미 삼형, 대운과 세운, 그리고 사주팔자에서 삼형살이 걸린다. 삼형이 걸리니까 이때 정조대왕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갖고 자기 계급에 뭔가 변화도 생기는 거죠. 자기 생활의 변화, 계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민년에 이제 축술형 삼형이 걸리니까 이때 임신을 했고, 이민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출산. 그래서 사유축 띠에서 보면 겁살의 자녀가 나왔어요. 뭔가 건강적으로 좀 약점이 있거나 부실한 이런 것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뭔가 좀 안 좋은 거죠. 일단 이 겁살에 자기가 뭔가 겁살년에 자식을 낳았다는 것 자체는 뭔가 약간 풍파를 조금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살의 자식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뜻도 되죠. 예정에 없던 자식을 낳았다, 아니면 얼떨결에 낳았다, 갑자기 낳게 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들 자체가 뭔가 겁살 자식이 나왔다는 것은 건강적으로 좀 부실한 것이다, 손볼 때가 좀 많은 자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민년의 자식이 나와서 정조대왕도 아들이 없었던 차에 너무 기뻐했고, 성덕임도 이때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정식으로 이제 중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덕임이 임술대운 중에 을사년에 또 임신을 해요. 또 임신을 한다, 이거 또 임신. 그래서 경사스러운데 희한하게도 을사년에 이 이민년에 태어난 이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병으로. 학질에 걸려서 죽게 돼요. 학질. 뭐 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 유가 자식에 해당하는 유금이 살을 보면 사하는 거죠. 죽는단 말이에요. 사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운 자체가 34세 계해대운에 근접하니까 일단은 운세가 이 유금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미하고 유하고 격각이 되어 있는데 대운이 해가 오면
유금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자식이 멀리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아들은 살아 있지만 이민년에 낳은 아들은 죽고, 그래서 병오년에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금이 병오년에 12운성으로 돌려보면 뭐가 되면 병지가 됩니다. 병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9개월인데 그냥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덕임도 이때 같이 죽게 됩니다. 불행한 거,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민년에 낳은 아들은 병으로 이제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을사년에 임신한 자식이 병오년에 9개월 차에 아이가 출산이 안 되고 엄마랑 뱃속에서 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엄마도 아기도 같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34살의 계해대운인데, 계해가 오면 해묘미 삼합이 형성되면서 유금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신 유금이 기능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죽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덕임하고 이제 정조대왕의 어떤 그런 인연법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정조대왕이 이 성덕임을 엄청나게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혼례까지 치르게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위에 계유년에 출생한 게 성덕임이고, 이제 제가 지금 쓰는 임신생이 정조대왕인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이 러브 라인이 형성되는 것이 보면, 정조대왕이 경술일주예요. 이게 월간 기토를 중심으로 식신을 쓰고 상관에 이제 비견, 일지에는 비견, 술이 겁재죠. 뭐 비견, 겁재 이런 게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다 토죠. 토인데 술 중에 신금이 있단 말이에요. 술 중에 신금.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금을 쓸 수도 있고 술 중에 신금을 쓸 수도 있는데, 술미형을 쓴다는 얘기는 술 중에 신금을 식신으로 쓴다면, 술미형이라는 거는 식신에 형살이 걸려 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집착이 좀 매우 강해지는 겁니다. 집착이. 근데 이게 위에 게 이게 참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위에 게 이제 이게 성덕임이죠. 성덕임. 이게 밑에 사주가 정조고, 제가 말 실수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성덕임이 대체적으로 술 중에 신금을 자기가 뭔가 생식 기능으로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 강해지는 것인데, 정조대왕이 경술 월주란 말이에요. 경술이 성덕임은 일주에 있고 정조대왕은 월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조대왕이 일간이 기토인데 토생금 하고 있죠. 토생금 하는데, 성덕임은 월간 기토에서 경술을 상관으로 쓰고 있고, 정조대왕은 일간이 기토인데
경수를 상관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애정관계가 엄청 깊어졌단 말이에요. 애정관계가 매우 깊었는데 이러한 연유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연유가 좀 있다. 근데 정조대왕의 사주를 보면 일지에 있는 묘, 이게 관이 자식이죠. 자식이 묘수를 합을 하면서 묘가 술 속에 임묘한단 말이에요. 묘를 올리면 을이 되고 을이 술을 보면은 임묘하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조대왕은 자식의 인연이 매우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매우 병약한 아들을 낳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성덕임은 계유생, 정조는 임신생으로서 성덕임이 한 살 아래죠. 애틋한 부부관계를 형성했지만 안타깝게 성덕임은 아이를 다 보존하지를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성덕임을 잃고 나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말년을 지내다가 정조대왕도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조대왕에서의 이제 이렇게 운세를 좀 보면은 정조대왕이 임신, 경술, 기묘, 기사, 시간은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 23세 개축대운, 축술형이 이루어지죠. 개축대운에. 그리고 1781년 신축년 축술령 하고 있는데 세운에서 다시 와서 축술령을 하죠. 그래 이제 일간이 기토인데 식신이 천간으로 떠서 내려와요. 투출돼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축술형, 축묘, 묘가 관으로 움직이죠. 이 자식이 격각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축하고 묘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신축년 다음 년 임인년에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신충, 인오술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가 만약에 묘생이 나왔다면 이 술에 임묘되기 때문에 정말 바로 어떤 그 사단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범띠 임인생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렇게 버틸 수는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개축대운 다음에 정조대왕이 33세가 갑인대운이란 말이에요. 갑인대운에 을사년이 왔단 말이에요. 1785년 을사년에 오니까 이게 신이 대운과 세운에서 인사신 삼행이 걸린단 말이에요. 갑인대운 인신충하죠. 을사년 사신형하죠. 그러니까 인사신 삼행이 걸려버리니까 정조대왕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이민년에 나온 자식이 인사신 삼행이 걸린 거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질에 걸려서 죽게 된 거죠. 죽게 되고 이제 33세 갑인대운 중에 병원년이 오니까 인후술 삼합이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자식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자식을 꼭 관성을 무조건 자식이라고 보면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원숭이 신자가 자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갑인대운에 병호년이 왔을 때 인호수 삼합이 걸리면서 정조대왕이 죽을 수도 있는 운세예요. 사실은 정조대왕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운세다. 근데 공교롭게도 정조대왕이 죽지 않고 자식이 죽었다는 거죠. 자식도 죽고 마누라도 죽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사례가 누가 죽어야 되는 운인데 누가 대신 죽는다 이런 게 사실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운세를 해보면 이 사람이 왜 안 죽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죽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죽을 운인데 기가 센 사람이 살아남고 오히려 기가 약한 사람이 죽더라. 뭐 이런 게 있고 또 운이 좋은 사람이 죽어야 될 운인데 운이 좋은 사람은 살아남고 운이 나쁜 사람이 죽더라. 뭐 이런 거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